자, 가겠습니다. 이제 670조 흥선대원군의 개혁과 통상수교 거부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 이거죠.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형님이 권력을 잡을 무렵의 상황이 이랬다는 거죠. 자, 요 안으로는 우리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19세기 무슨 정치의 혼란기? 세도 정치의 혼란기였어. 그죠? 그리고 밖으로는 지금 무슨 주의 아이들이, 제국주의 아이들이 뭐 하겠다고? 식민지 만들겠다고. 이렇게 덤비는 상황이었어. 자, 그러면 심플하지 뭐. 흥선대원군이 해야 될 일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야 돼? 동시에 극복을 해야 돼. 쉬운 일이야, 어려운 일이야? 어려운 일이야. 자, 그러면 제국주의 아이들이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러 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반외세. 그죠? 반외세에서 무슨 국가를 만들어야 돼?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지키고 무슨 성을 유지해야 돼? 자주 국가를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안으로는 이런 낡은 우리가 뭐 해야 될까? 근대 이전에 우리가 뭐라 했어? 중세라고 했지. 중세를 다른 말로 중세 무슨 제라고 하지? 봉건제라고 하는 거야. 그지? 고대는 무슨 제? 자, 마르크스 오빠가 그랬지. 역사 발전 5단계사 했거든. 원시 공산제,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근대 자본주의.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주의로 간다? 공산주의로 간다고 예언을 한 거지. 마르크스는 어느 시대를 살았어? 마르크스는 1818. 19세기를 살았던. 그때 태어나서 1883년에 죽거든.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살았던 시대는 무슨 주의 시대야? 자본주의. 근데 무슨 주의로 갈 거라고 예언을 한 거야? 공산주의. 하지만 그 예언은 맞는 것 같다가 지금 실패했지. 상당수 국가가 공산주의를 갖다가 다시 어때요? 공산주의 다 포기했잖아. 지금 지구상에 공산주의 한 나라가 몇 개나 되니? 중국? 공산주의는 공산주의인데 주식시장 있는 공산주의. 좀 웃기지 않니? 공산주의인데 주식시장 있는 공산주의 웃기잖아. 빈부격차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약 5천만 명쯤 된다고 하거든요. 걔네들이 저 구석탱이에 사는 게 아니라 저 스촨 뭐 지진 나는 이런 동네에 사는 게 아니야. 주로 어디 살아? 개방이 된 요쪽에 사는 거지. 개방이 된 요쪽에 살기 때문에 어디로 많이 오는 거야? 우리나라로 많이 오는 거야. 여행을.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여행 제일 많이 올 때 얼마까지 온 줄 알아? 800만 명이 왔어. 1년에. 800만 명. 상상이 되세요? 근데 사드 때문에 그게 절반으로 줄이게 됐어. 근데 이제 정권 바뀌고 하면서 이제 조금씩 다시 회복되고 있는 추세인데, 더 중요한 건 숫자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 구매력이 있는 거지. 왜? 중국이 경제력이 어때요? 엄청나게 성장하니까. 반대로 일본 애들 옛날에 많이 왔었잖아, 우리나라에. 그지들만 오죠, 요새는. 그래서 명동에 이런 데 가보면 알아요. 옛날에는요, 돈 바꿔주는 환전상이요, 일본 엔화 바꿔주는 환전상이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그 물건 파는 가게도 뭐 하는 직원들이 있어야 돼? 일본 하는 직원들이 있어야 돼. 지금 어때요? 없어요. 전부 다 뭐로 바뀌었어요? 중국어 하는 직원으로 싹 바뀌었지. 왜 그럴까? 중국 애들이 오니까. 애들은 뭐 그냥 뭐 싹쓸이 쇼핑해 가잖아요. 또 뭐 잘하는 줄 아세요? 성형이죠, 성형. 성형. 그들 중에 부자들, 우리나라가 성형 정말 짱이잖아요. 그래서 성형을 하게 되면 이게 아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아예 패키지로 하는 거야. 의료 관광하고 성형하면 아물 때까지 이제 못 움직이니까 호텔,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가리고도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쇼핑 다닐 수 있잖아. 뭐 이런 거. 무리한 건 못하지. 요걸 그냥 패키지로 탁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진짜 VIP 고객이지. 얘들은 와가지고 돈을 엄청 쓰고 가는 거야. 일본 애들은 그냥 길거리 오뎅 처먹고 뭐 이런 거 한다고. 그지들. 아우. 반 뭐라고요? 근데 반 봉건. 반중세지. 반중세라는 표현 우리가 안 하잖아. 그래서 뭐라고 해? 반봉건이라고 말하는 거야. 봉건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중세란 뜻이야. 쉽게 말하면. 반봉건, 중세를 깨뜨리는 거지. 깨뜨려야지 무슨 국가라고 하는 거야? 근대 국가. 이 두 가지 과제가 우리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과제였다라는 거야. 안으로는 뭐 해야 되고요? 반봉건. 밖으로는 뭐라고요? 반외세. 안으로는 근대 국가를 만들어야 되고, 밖으로는 자주 국가를 유지해야 됩니다. 소위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야. 어려운 일이지. 그렇지? 내면도 아주 훌륭하고 외모도 아주 훌륭하고 어려운 일이지. 자, 소위 이상형을 물어볼게요. 이런 거 있잖아요. 돈 많은 오빠가 있고 잘생긴 오빠가 있어. 속으로 무슨 생각이야? 돈 많은 오빠가 좋아? 잘생긴 오빠가 좋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돈 많고 잘생긴 오빠.
근데 내가 역사 선생으로서 팩트만 얘기할게. 돈 많고 잘생겼으면 너한테 올 이유가 없잖아. 태미 오빠가 너무 격하게 공감하고 있어, 지금. 내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네 남자친구의 단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당연히. 근데 있잖아, 그 단점을 넌 싫어하잖아. 근데 있잖아, 명심해라. 네 남자친구의 단점을 사랑해야 돼. 네 남자친구의 그 사소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 옆에 있는 거야. 그것마저도 없고 네 남자친구가 완벽하잖아? 그럼 네 옆에 있을 이유가 없어. 객관적으로. 명심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인간관계에서. 네 남자친구의 뭐 키가 작다든가, 뭐 날개 냄새가 난다든가, 뭐 이런 사소한 단점. 이런 사소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 옆에 있는 거야, 이거. 진짜. 이 오빠가 완벽하고 돈도 많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완벽하면 네 옆에 없다니까. 다시. 그럼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개인도 마찬가지인데, 국가도 마찬가지지. 자, 둘 중 하나만 택하면, 키 크고 잘생긴 오빠가 좋아, 돈 많은 오빠가 좋아. 아, 그지? 요새는 점점 내가 이 짓을 되게 오래 했잖아요, 강의를. 근데, 대세가 이거야. 소위가 나빠서가 아니라, 대세가, 돈이야. 근데 나는 좀 생각이 달라. 특히 우리 딸들은 더 그런 것 같아. 돈을 택한 이유는 뭔지 알아? 남자한테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한 거야. 그리고 편하게 살고 싶단 말이야. 근데 어차피 우리 공무원 합격할 거잖아. 내가 돈을 벌 거잖아. 굳이 돈 연연하지 말고,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조인성 같은 오빠가 그지야. 옆에서 막 숨만 쉬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을까? 키 한 189 되는 오빠 뒤에서 막 이렇게 백허그 해주고, 막 턱으로 이렇게 막 정수리 눌러주고. 아, 또 오늘 돈 많은 오빠를 만나서 의느님을 만나게 해서 조인성처럼 만들어주세요. 오, 괜찮다. 키도 키울 수 있어요. 한 10cm쯤 키울 수 있어. 나중에 나이 들어 고생하겠지만. 자, 무의미한 논쟁이고요. 사람마다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르다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조상도 마찬가지겠지. 이 두 가지 과제를 한 번에 잘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연애도 아주 잘하고 공부도 아주 잘한다. 정말 힘든 일이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남자라는 동물은요. 정말 징징거리는 동물이란 말이야. 놀아줘 이건데 나는 공부해야 될 양이 있는 거잖아. 안 된다니까. 그럼 여자는 안 그럴 것 같아. 남학생은 똑같아요. 오빠 뭐해요? 같이 밥 먹어요. 같이 놀아요. 영화 봐요. 뭐. 사실 이거 안 할 거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요. 무슨 견우직녀니? 그럼 사귄다고 말하기 되게 애매하잖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둘 다 잘하기 힘들어. 그럼 뭐야? 한쪽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겠지. 대부분. 자, 이쪽 편을 강조하는 사람들. 이쪽 편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가 될까요? 문 열자, 문 닫자. 문 닫자 쪽으로 가겠지. 그럼 뭐로 갈까? 이게 위정, 척사 쪽으로 가는 거야. 반면에 이쪽 편은 뭐라고요? 문을 활짝 열어야지 어떻게 한다고요? 근대 국가가 되겠지. 그건 뭐야? 개화 쪽으로 가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 이쪽으로 갔을 때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아니 근대화가 늦어질 거 아니야. 반면에 이쪽으로 갔을 때 문제점 뭐야? 우리가 문을 활짝 열었을 때 쟤들이 와서 우리가 뭐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 식민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그래서 이걸 좀 강조하는 사람들과 이걸 강조하는 사람들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쪽 계열과 이쪽 계열을 공부하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양쪽을 다 빼요. 두 가지를 다 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그럼 갑신정변은 쉽게 말해서 위와 아래, 위 아래 중에 어디야? 아래쪽이지. 갑신정변 아래쪽이잖아. 갑오개혁은 어디야? 갑오개혁도 이쪽에 가까운 거지. 하일의병 어디 쪽이야? 이쪽이지. 됐어요? 무슨 말이지? 자, 그러면 양쪽을 다, 이걸 전문용어로 훌라치다 보면 스윙이라고 하지. 위아래를 다 먹는 거. 형 그런 건 잘 몰라요? 도박은 잘 안 하시는구나. 그런 게 있어요. 예. 모르셔야 돼. 이런 전문용어는 모르셔야 돼요. 위아래를 다 잘할 수 있는, 다 추구한 운동이나 사상이 있으면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너무너무 중요하겠지. 그게 딱 하나가 있어. 뭘까? 안으로는 이걸 추구하고 밖으로는 이걸 추구했어. 딱 하나가 있어. 갑오개혁은 이걸 강조했다니까. 뭐? 동학, 농민.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동학농민운동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거야. 동학농민운동은 근대 모든 주제 중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알죠? 잘 봐. 우리 지금까지 전근대사는 시기 공부할 때 몇 세기 공부했죠? 자, 근현대사는 몇 년대에 공부합니다. 동학농민운동은요, 8달 공부합니다. 우리 한국사에서 몇 월 달 공부하는 게 동학농민운동 말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동학농민운동이 뭐하니까? 중요하니까 어떻게 공부한다? 자세하게 공부하는 겁니다. 왜? 이 두 가지 과제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지금 우리 흥선대원군은요, 이 두 가지에 다 충실하기 힘들었겠지. 그래서 대원군은 위쪽이야, 아래쪽이야? 위쪽이지. 뭐 한다고요? 위정, 척사. 그러니까 세도 정치를 무너뜨리는 건 맞아요. 그래서 하지만 근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야? 봉건 체제 안에서. 근대 국가가 아니라 그랬죠. 봉건 체제 내에서 기억하는 거고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19세기 후반의 무렵에 대내적 세도 정치의 폐단입니다. 이건 앞에서 다 했으니까 됐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봉기한다. 자, 홍경래난 썼죠? 나왔죠? 자, 홍경래난 소위 생각나는 거 뭐 있어? 언제 첫 번째? 무슨 임금 때? 순조. 연도까지 외웁시다. 1811년. 자, 어디서 출발한다? 어디서 출발한다? 평안도 맞는데, 평안도 관서 서북지방에 대한 차별대우 때문에 맞는데, 그건 아주 기본적인 거지. 이미 공부를 하기 전에도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료로 나온다고. 가산 다복동에서 출발한다고.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가산에서의 토적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료가 나와요. 그러면 그게 홍경래난이라는 걸 알아야 문제를 푼다니까. 출발 어디라고요? 가산 다복동에서. 광산 개발한다는 명분으로 젊은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반란 일으킨 거거든요. 마지막 고립된 성 무슨 성? 정주성. 그렇지. 그래서 무슨 강 중심으로 활동했다? 청천강. 그렇지. 잘했어. 무슨 강까지 못 내려왔다 그랬어? 대동강까지 못 내려왔다라고 했더니 기억나죠? 그래. 내가 지금 말하는 거 다 외워야 돼. 문제를 풀어보면 압니다. 내가 왜 이렇게 강의하는지. 자, 그 다음에 임술농민봉기 몇 년? 1862년이 임술년이거든요. 어디서 출발하죠? 진주. 그죠? 어디서 봉기한다? 단성에서 봉기해서요. 진주로까지 파급됩니다. 그리고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지도자 이름이 유계춘. 자, 이 진주 농민들 빡치게 한 사람 경상우병사 백낙신. 자, 탐관오리 중에 탐관오리는 가보부가 병 쪽으로 갑질하는 조병답이지만 백낙신도 내가 넘버 2 하기는 아깝다. 내가 넘버 1일 수도 있어. 뭐 이런 놈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 두 놈 외우셔야 됩니다. 하나 더. 임술농민봉기가 일어나자 정부가 이제 진상조사단 안핵사 파견하거든요. 그게 박규수였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 하나 더. 모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한 뭘 만들었어? 삼정 이정청을 만든 건 언제? 그렇지. 1862년이야. 임술농민봉기 때야. 홍경래한테는 삼정 이정청 이거 흉내도 안 냈어. 임술농민봉기를 원하거든요. 제주도부터 함경도까지 전국에서 일어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정부가 어때요? 신용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 삼정 이정청 만들어서 회의만 했어. 6개월 동안. 그리고 실제로 아무것도 하는 거예요? 없이. 대책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무슨 정치가 끝난 거야? 세도 정치가 끝났지. 그래서 이 본격적인 개혁은 누구한테 떠넘겨진 거야? 흥선대원군이야. 그래서 이걸 누가 한다고요? 삼정의 문란을 개혁은 누가 한다고요? 흥선대원군이 하는 겁니다. 됐어요? 중요합니다. 그러면 홍경래난과 임술농민봉기 사이에서 어떤 큰 종교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게 뭘까? 동학입니다. 동학은 1860년에 만들어집니다. 익혀두시면 좋고요. 민족 종교로 새로 형성된 동학과 만인 평등을 주장한 천주교가 백성들 사이에서 큰 세력이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현실의 삶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뭘 꿈꾸게 돼 있어요. 뭔가 새로운 걸 꿈꾸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하루 버텨나갈 뭐가 필요해요? 희망이 필요하죠. 그 희망이 동학에서 나오는 거고. 또 뭐야? 서학, 천주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둘 다 공통점이 뭐라고요? 평등 사상을 가지고 있죠. 좀 이따 설명할게요. 대외적으로 이 양상, 뭐야? 이는 뭐야? different, 다르다고. 양은 뭐야? 모양, shape. 모양이 다르게 생긴 sheep, 배. 1830년 영국의 로드 에머스트라고 하고 아머스트라고 하는 에머스트호 등 수많은 이양선을 출범해서 조선과 직접 통상을 요구했고 중국과 일본은 개항을 당했고 러시아가 베이징 조약을 중재한 대가로 처음부터 뭘 획득한다? 연해주를 획득한다.
잠깐만 설명할게요. 안으로 세도 정치는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됐고요. 그러면 이 세도 정치하에서 백성들이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그야말로 헬조선이었겠지.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희망이 필요했다고요. 앞에서 했잖아. 그 희망들은 뭐라고? 불교에서는 이제 무슨 부처가 나타날 거라고? 미륵 부처가 나타나서 구해줄 거라고 미륵신앙도 유행하고 각종 뭐야? 예언사상, 정감록, 정도령 나타나서 우리를 구해줄 거야. 뭐 이런 것도 있잖아. 하지만 여기서 가장 많은 대중들에게 어필했던 게 하나는 뭐라고요? 서학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동학이라는 거야. 한 번도 얘기하지만 서학이고 뭐라고요? 웨스트라는 뜻이야. 그래서 서학 웨스트에 저항한다, 대항한다. 그래서 뭐라고요? 동쪽, 이스트 뭐야? 동학이라고 이름을 정한 거야. 이 동학이 1905년에 종교 이름을 바꾼 거야. 그게 뭘까? 천도교. 이게 뭐라고요? 천주교잖아. 하나님을 뭐야? 천주님이라고 번역을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천주에 대해서 쓴 책이 뭐야? 천주실의. 한 번 더 해보자. 복습했나 안 했나 보자. 천주실의. 처음으로 소개된 책. 이수광의 지복유설. 무슨 임금 때? 광희군 때. 잘했어. 오, 우리 소희가 대답했어. 잘했어. 훌륭한 거야. 자, 이 천주교와 동학의 공통점. 천주교는 뭐라고요? 평등. 플러스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어? 내세 사상을 가지고 있어. 맞나요? 동학은 뭐야? 인내천이잖아. 인내천이니까. 이거 인내천이니까 이것도 결국 무슨 사상이야? 사람이고 타는 이게 또 무슨 사상이야? 평등 사상이야. 플러스 후천개벽이야. 자연의 질서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듯이 우리 인간의 질서에도 선천 있고 후천 있다는 거야. 이제 선천의 시대는 끝나고 곧 후천, 개벽. 올 건데 그럼 어떻게 한다고? 이 개벽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한다? 동학이라는 종교를 믿고 개벽에 대비하자라는 거야. 그러면 이건 조선왕조 인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지. 이건 평등사상이지. 그럼 봐봐. 당시 조선은 무슨 학국가야? 성리학 국가지. 성리학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차별성을 인정하는 거야, 부정하는 거야? 인정하는 거잖아. 차별적인 신분제도 같은 것들 다 무조건 인정하는 게. 그리고 전제군주제잖아. 근데 평등사상을 강조하니까 조선 정부가 이걸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겠지. 이건 요즘 말로 뭐라고요? 빨갱이 사상이야, 빨갱이 사상. 그 시대의 지배체제를 부정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정부는 얘들을 때려잡아요. 근데 조선은 그래도 무슨 국가야? 법치국가야. 얘들을 때려잡을 때 어이 재수없어. 너 왜 이렇게 그따위로 생겼니? 넌 반역자처럼 생겼어. 이렇게 죽일 수는 없는 거거든. 그래서 얘들을 죽일 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최소한의 죄명,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걸 뭐라고 하죠? 외우세요. 무군, 무구. 한자로 써죠? 없을 문자겠지. 구는 뭐야? 임금. 이건 뭐라고요? 아버지. 임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무슨 제도를 인정하지? 신분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부모도 인정하지 않는다. 뭐 안 지냐? 제사 지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무군, 무부는 성리학 국가에서는 쓰레기라는 얘기입니다. 반역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얘는 뭐라고 죽이죠? 혹세 무민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현혹하고 백성을 어지럽히는 나쁜 놈 이런 뜻입니다. 이건 뭐야? 이것도 어때요? 쓰레기. 결국 어때요? 얘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참을 하는 거야, 참. 자, 여러 번 얘기하는데 조선에서 선비를 죽일 때는 어떻게 죽여요? 사형무에서 죽입니다. 장희빈 같은 애도 어때요? 사형무에서 죽입니다. 송시열도 사형 먹고 죽었고 조광조도 사형 먹고 죽었어요. 얘기했잖아.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사약을 먹고 죽으면 몸이 훼손되지 않았으니까 장례 치르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최대한 예우하는 죽음이 사약이야. 근데 사약을 제조하는데도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역자들은 주로 어떻게 한다고요? 참을 합니다. 반역자의 두목은 어떻게 한다고요? 본보기를 보기 위해서 참만 해도 어때요? 목만 자르면 어때요? 그냥 목 갖다 붙여가지고 장례를 치르면 되지. 근데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찢어 죽인 능지처참. 거열형 그러잖아. 찢어 죽인다고요. 이건 장례를 어떻게 치르니? 얘들을 어떻게 죽였다고요? 다 참을 한 거야. 그럼 이건 무슨 죄란 얘기야? 반역죄란 얘기야. 조선이라는 나라의 기본적인 질서를 부정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왜 이쪽으로 많이 갔을까요? 간단하죠. 희망이 되잖아. 특히 평등도 평등이지만 내세 사상 이거 봐봐. 얼마나 좋아. 지금 세상에서 내가 힘들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영접하면 다음 세상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다잖아.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엄청나게 많이 갔겠지. 동학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는 약간 때림직한 게 서양 제국주의가 가지고 온 거잖아. 그래서 어때요? 이쪽으로 우리 걸 만들었으니까 이쪽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려가는 이유가 다들 있잖아. 중산층이고 있잖아. 다들 연봉 한 1억쯤 되고 그러면 어때요? 뭐 내세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어때요? 너나 잘 가세요. 많이 가세요. 먼저 가세요. 내가 먼저 보내줄까 막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삶이 어때요? 다 우리랑 비슷했다는 거지. 맨날 컵밥 먹고 아프고 힘들고 하니까 유토피아가 있어. 이러면 어떡할까요? 막 솔깃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그지? 이게 다 무슨 정치 때문이야? 세도 정치 때문이었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동학과 천주교 세력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대외적으로는 대외적으로는 제가 좀 전에 지난가에 설명드렸잖아. 자, 중국을 먼저 어떻게 한다? 영국과 누가 먼저 접수한다고요? 영국이 먼저 했고, 그 다음을 하고요? 프랑스. 무슨 말이냐면, 영국 단독으로 난징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개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프랑스하고 손잡고 어디까지 털어요? 베이징까지 털어요. 그래서 황제가 살고 있는 베이징 수도가 함락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1860년이에요. 외우지 말고. 왜 중요하냐? 우리 전근대 사회에서 황제가 살고 있는, 왕이 살고 있는 수도가 틀렸다. 나라가 망한 거나 마찬가지죠. 더구나, 이건 무슨 사상이 결정적으로 무너지는 거야? 중화 사상이 결정적으로 무너지는 거지. 세상의 중심이라며. 요 1860년에 이 중화 사상이 무너질 때, 여기는 새로운 질서, 내 고향 경주지. 이게 뭐야? 동학이야. 우연이겠지만, 아주 우연만은 아닐 수도 있어. 어쨌거나. 그러면, 영국, 프랑스가 청나라 황제 연락에 답을 하고 때리고 있어. 이때, 러시아 애들이 내려오는 거야. 얘들아, 그만 때려. 애 죽일 일 있니? 그걸 어떻게 한다? 말려주는 거야. 그리고 니들이 원하는 거 다 불러. 내가 타이프 쳐서 문서 만들어줄게. 청나라 황제한테 뭐라 그래? 너 형들이 이런 거 하래. 너 빨리 사인해. 안 그러면 너 죽을지도 몰라. 어떻게 한다고요? 사인을 하죠. 근데 이거 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죠? 큰 글씨는 잘 보이지만 약관에서 작은 글씨가 중요한 거죠. 러시아가 요거 내가 러시아가 중재준 대가로 어딜 차지한다? 연해주 차지한다. 야, 이거 불난집 가서 물건 훔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연해주가 어디야? 바다에 붙어있는 여기가 연해주. 원래 누구 땅이었어? 청나라 땅이었어. 청나라 땅인데 요걸 중재주는 대가로 요걸 홀라당 빼앗은 거야. 정말 나쁜 놈이지. 이게 제국주의야. 근데 러시아가 욕먹을 걸 알면서 이걸 한 이유가 있다 그랬죠. 러시아는 힘센 나라.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러시아가요 19세기에요 유럽을 구했다니까. 누구한테서? 나폴레옹한테서. 알잖아. 나폴레옹 형이 온 유럽을 다 먹었잖아. 딱 못 먹은 두 나라가 돼야 영국하고 러시아였다니까. 러시아도 처음에는 항복을 했지. 근데 영국을 먹으려고 흔히 말하면 대륙봉쇄령이라고 하잖아. 영국하고 무역하지 마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영국은 섬나라이기도 하고 다른 지역하고 이미 무역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영국은 별로 괴롭지 않고 영국과 무역 못하니까 유럽 애들이 괴로운 거 아니야. 특히 멀리는 러시아가 슬금슬금 무역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빠기친 나폴레옹이 60만 대군 이끌고 러시아로 쳐들어가는 거지. 어떻게 했어? 거의 다 죽었죠. 얼어 죽은 사람이 절대 다수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그 이후에 나폴레옹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 유럽을 구했다는 부심이 있다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산업혁명 직전이었어요. 근데 그 무렵에 이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산업혁명에 서 러시아가 어때요? 뒤처진 거야. 산업혁명이 제일 먼저 영국, 그 다음 뭐야? 프랑스, 그 다음 뭐야? 독일 이렇게 쭉 나가는 거 아니야. 러시아는 어때요? 제국주의에 뛰어들고 싶은데 뭐가 없어요. 겨울에 얼지 않는 뭐가 없어? 부동항이 없다니까. 비행기 타고 가면 되지 않냐 그런 사람이 있는데 비행기는 1903년에 라이트 형제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띄웠다니까. 명심하라고. 비행기는 몇 세기라고요? 20세기. 그럼 영국이 제국주의에서 잘 나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야? 해군력이 세기 때문이지. 그럼 러시아도 해군이 있어야지 어떻게 한다고요? 밖으로 나갈 수 있잖아. 그래서 저 유럽 쪽으로 내려가려고 노력했어. 발칸반도 쪽으로 오스만 투르크 박살내고. 근데 영국, 프랑스가 어때? 오스만 투르크는 이길 수 있는데 러시아가 영국, 프랑스가 와서 도시락 싸줘. 거기 가깝잖아, 유럽에서. 그러니까 아침에 샌드위치 먹고 와서 막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영국, 프랑스한테 멀리 지구 반대편, 이쪽 편으로 내려오는 거야. 왜냐면 러시아는 유라시아 대륙에 걸쳐 있으니까 영토가. 그래서 여기를 홀라당 먹고 여기 항구를 만들어요. 정말 좋은 항구입니다. 근데 항구 이름을 지었어요. 블라디보스톡. 블라디, 정복하다, 지배하다. 보스톡은 뭐라고요? 동쪽. 항구 이름이 동쪽을 지배하다. 얼마나 무섭니까? 그 블라디보스톡 외워야 된다. 이 블라디보스톡이라고 하면 외우면 안 돼. 우리 한국사 공부하는 사람. 이거 우리나라가 어때요? 우리나라 교민들 여기 가서 많이 살았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를 기록해야 되는데 불 잃은 한자가 어딨어? 그래서 여기 뭐가 많이 나? 해삼이 많이 난다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 해삼위라고 부르기로 했어. 이제 공부 좀 한 사람이 기억날 거야.
여기 뭐 하지? 해삼위 통상사무를 설치하지. 언제? 대한제국에서. 대한제국에서 간도관리사 누구야? 이범윤도 파견하잖아. 그래서 대한제국에서 이 관도지역 관련된 건 이범윤이잖아. 그 다음에 요 지역 교민을 관리하는 게 뭐라고요? 해삼위 통상사무. 외워야 돼. 이게 둘 다 뭐라고요? 대한제국.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톡이라고 외우지 마시고 그렇게 외우지. 또 하나, 이 연해주 쪽에, 그러니까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살았으니까 나라 빼앗기고 난 다음에 이쪽에서 뭐야? 굉장히 많은 독립운동이 전개되겠지. 단체 만들어지겠지. 그게 뭐라고요? 성명회. 또 뭐라고요? 번업회. 1914년은 대한광복군 정부. 전러 한족회 중앙총회. 요게 이제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 형태를 띠는 게 대한국민회회. 오, 지금 하지 말고, 지금 하면 머리 터질 수도 있으니까. 아니, 이거 결국은 해야 될 거야. 소위 눈 커진 거 봐. 어쩜 좋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럼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베이징 조약, 1860년 베이징 조약을 러시아가 중지하면서 제가 왜 강조하냐면, 러시아가 드디어 우리 조선과 뭐한다? 국경을 맞대게 됐다. 이 짓을 하는 이유는 뭐야? 뭐 하기 위해서? 남하기 위함이지. 근데 블라디보스톡이 정말 좋은 항구인데, 한계점. 가장 추운 겨울 석 달은 또 얼어요. 완벽한 부동항은 아닌 거잖아. 완벽한 부동항 찾으면 어떻게 한다? 우리 조선 땅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지. 그럼 봐봐, 이제. 영국, 프랑스, 중국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어때요? 여기도 좀 매력적인 애가 있지 않니? 올 수밖에 없겠지. 러시아 내려오고 있지. 그리고 미국 있잖아. 미국 일단 어디부터 접수하고? 일본 접수했잖아. 그 다음 어떡할? 그 다음 차례 누구야? 우리지. 일본도 어때요, 이제? 메이주시 나오고 난 다음에 힘이 좀 커져. 그럼 어때? 식민지 만들어 나오겠지. 어디부터 올까? 가까운? 우리부터 오겠지. 그리고 중국은 뭐라 그래? 얘들아, 왜 그러니? 이거 원래 내 밥상이야. 중국도 무슨 권 주장해? 자기가 종주권을 주장하겠지. 근데 봐봐, 너무 슬프지 않니? 이게 150년 전 우리 조상들이 처한 현실이에요. 슬픈 게 여기 봐봐. 우간다, 토고,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가 하나도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1대1로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고. 봐봐. 자, 중국,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 이 5나라가 뭔 줄 알아? 지구상에서 가장 힘센 나라. UN 안보리라고 했어.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상임이사국 5개 나라. 동시에 뭘 보유하고 있는 나라? 핵 보유국. 지금도 가장 센 나라고, 당시에도 어때요? 가장 센 나라들이 우리를 뭐 하겠다고요? 먹으려고. 덤비는 상황이야. 이때 권력 잡은 오빠가 누구라고요?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이 정말 불행한 거니까. 좋은 상황이 아니야, 지금. 굉장히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야. 옛날에 영조, 정조는요, 외세랑 싸울 일이 없잖아. 왜 외세랑 싸울 일이 없어? 청나라가 다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조, 정조 때는 누구랑만 잘 싸우면 되는 거야, 개혁을 할 때. 안으로 뭐야, 노론, 벽파 얘들하고 잘 싸워가지고 개혁의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흥선대원군 오빠는 안으로는 안동 김씨랑 싸워야 되는 거고, 기득권 세력과 싸워야 되는 거고, 밖으로는 걔들보다 몇만 배나 더 무서운 뭐야? 얘들하고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이 흥선대원군이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못 알려진 상식 중에 하나가 흥선대원군 때문에 조선이 망했다는 상식이잖아. 또 있지. 신라는 진성여왕 때문에 망했다는 상식이잖아. 우리 딸들은 정말 분노해야 돼. 진성여왕 때 신라가 굉장히 잘 나갔었어. 만약 신문왕 때처럼. 근데 진성여왕이 왕 된 다음에 갑자기 나라가 어때요? 망했다. 그럼 진성여왕 책임이지. 근데 진성여왕 왕 몇 년 했니? 딱 10년 했어. 그럼 그때 진성여왕이 딱 나라를 물려받을 때 이미 어때 신라는? 맛이 갈 만큼 맛이 갔지. 그게 왜 진성여왕 망한 게 왜 진성여왕 책임이냐는 거지. 이유는 딱 하나지. 여자라고. 얘기 안 했는데 내가 얘기했을걸. 삼국사기 지금 김부식이 뭐라고 써는 줄 알아? 선덕여왕이 왕이 되고 632년부터 647년까지 왕을 했잖아. 김부식이 뭐라고 쓰는 줄 알아? 여자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게 신기할 따름이다. 와, 어마도 애들이 한남이라고 막 욕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젠더 감수성 1도 없는 아이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김부식이 당시에 특별히 나빠서 그렇게 쓴 게 아니겠지. 당시 일반적인 생각이니까 그렇게 쓴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덕여왕 때도 그 정도로 써놨으니 진성여왕은 어때 말할 필요도 없겠지. 그러니까 마치 진성여왕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니까. 물론 그때 좀 혼란스럽긴 했지. 원종과 애노의 난이든가 적고적인 날 이런 게 나타나긴 했지만 그게 만약 진성여왕이 아니고 남자 왕이었어도 어때요? 제가 볼 때 나타났을 일이야. 그건 정말 잘못 받아들이는 상식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지. 자, 당시 나라가 200개가 안 되지만 200개라고 치자고요.
그때 조선이 몇 위쯤 됐을까? 흥선대원군이 물려받았을 때가. 흥선대원군이 한 전체, 요즘처럼 뭐, 한 세기 10위쯤 되는 날을 물려받아가지고, 한 10년 다스리고, 100위권 밖으로 밀려나다. 그럼 흥선대원군이 쓰레기인 거 맞지? 하지만 흥선대원군이 이미 물려받을 때 어때요? 150위가 넘어가는 날을 물려받았어. 근데 어떻게 왜 10위권으로 발전 못 시켰냐라고 말하면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거꾸로 말하면요. 세도 정치 때 애들이 밀고 왔으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볼 때는 10년을 못 버텼을 거예요. 흥선대원군이 그나마 응급처치하고요. 링겔도 맞고요. 체력을 어느 정도 회복했기 때문에 그나마 몇십 년을 더 버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흥선대원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그 시각으로 만든 영화가 명당이라는 영화야. 그리고 흥선대원군을 완전 나쁜 놈으로 그리고 있잖아요. 권력만 잡으려고 하고 막 그런 나쁜 놈을 그리고 있는데 좀 보는 내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감독이 왜 그렇게 그 영화를 만들었는지는 알 것 같아. 우리 워낙에 일반의 상식이 흥선대원군에 대한 긍정적인 것보다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지 보는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거든. 막말할게 여갈못들이 공감을 하지. 근데 역사를 좀 아는 사람들 내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굉장히 불편하더라니까. 그렇게 이걸 꼭 이렇게 그려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지고 내가 감독이면 나는 그렇게 안 그렸을 거야. 훨씬 더 훗날에 아닌가? 훗날에 평가받아 의미가 없나? 흥행으로 평가받아야 되나? 흥행으로 평가받으려면 극한제국 같은 영화를 만들어야지. 재밌어. 다시. 그러면 여러분 흥선대원군이 뭘 해야 된다고요? 얘기했잖아요. 이 두 가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잘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자, 봅시다. 우리가 흥선대원군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저 같은 사람들도 대내적인 걸 좀 더 긍정적으로 봐요. 대외적인 걸 긍정적으로 봐요. 대내적인 걸 긍정적으로 보잖아요. 대내적으로 개혁 많이 했죠, 흥선대원군이. 대외적으로는 뭐 했어? 우리가 흥선대원군을 아쉬워하는 게 그거 아닌가? 문을 꽁꽁 닫아가지고 근대화가 어때요? 늦어져서. 결국은 뭐 했다고? 우리가 식민지가 됐다. 체질 개선해야 될 텐데. 그 얘기하는 거, 그게 흥선대원군이 아쉬운 점 아닌가? 근데 흥선대원군 대내적인 개혁은 어마어마하다니까? 내가 영조할 때도 했잖아. 영조는 군포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 알지? 근데 어때요? 근본적인 문제에 손 못 댔잖아. 두 필에서 몇 필을 줄여주는 것만. 한 필을 줄여주는 것밖에 더 있니? 흥선대원은 어떻게 할까? 닥쳐. 과감하게. 양반. 꺼져. 다 군포네. 이게 무슨 죄야? 호포죄. 쉬운 일 아니에요.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한다. 이게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야. 그걸 해낸 사람이 누구야? 흥선대원군이야. 그리고 양전사업 이런 걸 실시해가지고 토지대장에서 빠져있는 뭐야? 은결 같은 거 다 찾아내지. 그럼 왜? 그럼 어때?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한다? 세금 안 내려고 숨겨놨던 것들 다 찾아낸 거 아니야.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을 당시 지배층들, 양반들, 특히 좀 더 좁히면 뭐라 그랬어? 노론들, 기득권 세력들.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할 수밖에 없지. 결국 그들의 반격을 어떻게 한다고요? 대원군은 쫓겨난 것도 맞고. 자, 봅시다. 흥선대원군의 통치제 재정비. 목표. 전제왕권 강화. 국가 기왕.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 났지. 대원군의 모든 것은 무슨 건 강화하는 거다? 왕권 강화. 대원군의 모든 것은 왕권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얘기했죠. 근대적 개혁은 아니다. 통치체제 내에서, 다시 말해서 전통체제 내에서의 개혁이다. 자, 흥선대원의 목표, 전제왕권 강화죠. 다음 페이지 맨 마지막에 평가보자. 평가 봐봐. 의인은 국가 기강을 바로잡고 민생 안전을 기여한 거 맞지? 한계점 봐봐. 전제왕권 강화를 목표로 뭐라고? 밑줄에 해야 돼? 전통체제 내에서의 개혁. 전통체제 내에서의 개혁이라고 쓰고 뭐라고? 아니라고. 근대적 개혁은 절대 아니라고 써놔야 돼. 왜 써놔야 되냐면 오답을 이렇게 내면 착각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본문 옵니다. 정치개혁, 인사. 안동희 씨를 몰아냅니다. 당연하죠. 세도가면 몰아내야 되겠죠. 당파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능력에 따른 인재를 골고루 등용한다. 너무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자, 왼쪽 사려볼게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흥선대원군 인사정책.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후에 어느 회의석상이 뭐냐면 처음으로 회의할 때입니다. 첫 번째 회의에서 음성을 높여 여러 대신에 말하기를. 자, 중요합니다. 나는 천리 동그라미. 천리를 끌어다가 지척을 삼겠으며 태산 동그라미. 깎아내려 평지를 만들고 남대문 동그라미. 삼층으로 높인다. 자, 지척이 뭐야? 이거 밑줄에서 충분히 내릴 수 있는 거거든. 지척은 뭐라고요? 종친. 천리를 끌어다 지척으로 삼겠다. 천리는 뭐야? 멀리 있는 걸 끌어다가 돼요. 지척은 뭐야? 손 닿을 수 있는 거리라는 얘기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친을 뭐 하겠다? 등용하겠다. 써야 돼요. 왜 그렇죠? 왜 종친 등용하지? 왕권 강화하려고. 종친은 뭐야? 왕의 친척을 말하는 거야.
아니 세조 정치 60년 동안에 왕실의 인재가 씨가 말랐을 거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건 어때요? 아, 피가 물보다 진한 법 아니에요. 그래서 어때요? 전주시들 중에서 어떻게 한다고 똘똘한 애들을 뽑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러면 안 되는 거지. 하나만 더. 종친 등에서 왕권 강화로 했던 사람 또 있어. 기억 안 나? 종친을 박살내면서 왕권 강화했던 사람은 태종이었고 종친을 등용해서라도 왕권을 강화했다. 누구야? 세조였지. 세조. 그래서 태종 같은 경우는 자기 차남들 민무휴, 민무질 다 죽였잖아. 세조는 어떻게 한다고요? 당시 김종서 같은 신하들의 힘이 너무 강하니까 어떻게 한다고? 얘들을 제끼고 종친을 등용해서라도 무슨 권 강하자? 왕권 강하자. 이게 세조야. 공통점이야. 조심해야 돼. 하나 더. 이렇게 써놔. 직부전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직부전시가 뭐냐면 이건 알지? 전시. 배웠잖아. 그래. 문과 대과에서 마지막이 뭐야? 초시, 복시, 전시지. 기억나지? 초시는 뭐야? 각도 인구비를 240명. 복시는 뭐야? 온리 실력으로 33명. 요까지만 들어가면 합격이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전시는 임금명가 수 뭐야? 순수만 자는 거지. 무슨 말이야? 종친들은 과거를 보잖아. 곧바로 다이렉트로 전시로 보내는 거야. 그게 직부전시야. 그러면 직부전시를 딱 가면 어떻게 한다? 무조건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합격인 거야. 합격하고 무조건 관리가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방법으로 뭐 한다고요? 종친을 등용했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태산을 깎아내릴 평지만. 태산이 뭘까? 높은 산이잖아. 이때 높은 산은 누구야? 노론. 몇 번을 얘기해야 돼? 노론. 물론 당연히 안동 김씨를 대표로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남대문을 삼죠. 하필 왜 남대문을 높여? 남인, 그렇지. 아니, 당시 붕당이라는 게 북인은 이미 사라졌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그나마 남아있는 게 뭐야? 남인. 흔적이 남아있는다. 그래서 최재공 이후에 거의 100년 만에 남인이 다시 정승이 됩니다. 흥선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정조 때 최재공이라는 사람 있잖아, 그지? 얘기 있잖아. 정조가 최재공, 정약용, 이가와 뭐 이런 사람만 남인 이때 활동한다 그랬잖아. 정조 때 최재공이 정승했거든요. 그 이후로는 남인 정승이 없었어요. 이걸 흥선되는 거에 다시 남인을 정승으로 등용합니다. 자,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돼. 역사 공부하는 뉴비들은 흥선대원군은 누구랑 싸웠다? 양반들하고 싸웠다. 그건 뉴비들이 하는 얘기야. 그러면 안 되고요. 대원군은 누구랑 싸웠다? 너는. 명심해야 돼.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정치기구 비변사 축소하고 격하하고 폐지합니다. 뭐 다 아는 얘기고요. 그래서 의정부와 삼군부. 자, 보세요. 의정부 할 때 정자가 중요하지. 뭐야? 정치는 누구에게? 의정부에게. 삼군부는 군자가 중요하죠. 군사는 누구야? 삼군부가. 무슨 말이야? 그럼 비변사는 정치와 군사를 독점했잖아.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지? 비변사 언제 생겼어? 또 할래? 중종 때 1510년에 뭐 삼포 외란의 계기로 생겼지. 이때는 병조에 소속된 임시기구였지. 국방담당. 그랬다가 뭘 계기로? 을묘 외변을 계기로 뭐가 되고 상설기구화 됐다라고 했던 기억나지? 그리고 임진왜란을 계기로 어떻게 한다? 최고 권력기구화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야 됩니다. 세도 정치에서는 절정에 달했지. 세도 정치에서 비변사가 없어진 게 아니죠. 그죠? 이건 상피제도 적용받지 않았기 때문에 안동기 피해들 여기를 꽉 장악하는 거지. 이걸 어떻게 한다? 폐지한 게 누구야? 흥선되는 거야. 목적은 왕권과 하지. 정치와 군사를 따로 나눈 거야. 통체제, 대전, 회통과 육전조례 외워야 되죠? 특히 대전, 회통 중요하다 그랬죠? 자, 경국대전, 그 다음 뭐야? 영조는 속대전, 정조는 대전, 통편. 흥선대원군 다시 대전, 회통. 외우는 방법. 흥선대원군 히읗, 대전, 회통, 이렇게라도 외워야지 어떻게 할 거야? 군제개혁, 훈련동함에 포수를 선발하고 수군을 강화합니다. 자, 훈련동함 먼저 생겼어요. 임진왜란 중에 생깁니다. 1593년. 임진왜란 중에 훈련도감을 구성하는 병종, 포수, 사수, 살수, 무슨 병? 삼수병. 외워야 돼. 주여. 척계광에 기호신서에 입각해가지고 훈련도감 만들어서 한다 그랬어요. 포수 선발하고요. 수군을 강화합니다. 왜냐하면 제국주의들이 배 타고 쳐들어오니까. 중국 통해서 서양 화포기도 도입합니다. 방탄조끼도 만들어 면제 배갑이라고. 묘옷을 계속 껴입는 거예요. 속옷을.
10겹을 넘게 껴입으니까 총알이 안 통하고 방탄이 된 거야. 놀랍지? 문제는 뭔 줄 알아? 텔레토비야. 생각해봐. 여름에 전투하는데 속옷을 10겹 넘게 껴입고 무슨 전투가 돼.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비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죽는 거야. 그 다음에 목탄 증기 감압도 만들고 하구 조비선. 하구는 뭐죠? 하구 조비선이 정말 골 때립니다. 학 깃털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막 조비, 날개하게 그런 배. 학 깃털 뽑아가지고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는 배를 만든 게 하구 조비선. 미쳤지? 전 제정신이 아니라고 봐. 지금. 그런 기술에 관심이 많았다는 얘기야. 수레포, 수중 시한폭탄 이런 것도 신무기 개발합니다. 근데 제정신이 아닌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그만큼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흥선대원군은. 하루아침에 다 되는 게 어딨어. 삼정개혁, 전정, 양전사업 실시하고요. 양전사업 실시하고 뭐 해야 될까요? 양안을 작성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은결, 숨어있는 토지 찾아낸다. 다 이거고요. 권세가 지방관, 양반토의 겸병. 겸병은 둘 이상을 걸 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걸 겸병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다 돼요? 금지시킵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들의 특권을 빼앗는 거지. 그리고 군정 호포법. 평민에게만 받던 군포를 양반에게도 징수. 이후에는 포를 전으로 대체해서 매호당 2냥을 받았습니다. 정말 획기적인 거죠. 양반들의 반발이 심했겠죠. 환고, 사창제를 시작합니다. 관청에서 뭐야? 민간 주도하는 사창제. 이거 하면 누가 싫어할까? 탐관오들이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탐관오들이 이걸 떼돈 벌었으니까. 서원정리, 목적, 국가재정 확충, 양반 인생들의 횡포를 농민보호한다. 내용, 만동묘, 화양동 서원 철폐합니다. 사획되지 않은 서원에 납세하도록 명령합니다. 기억나죠? 요거 한지 얼마 안 되는 화양동 서원 누굴 제사 지낸다? 송시열, 충북 괴산에 있다고 그랬잖아. 그 화양동 서원에 만든 게 뭐라고? 만동묘. 만동묘는 누구에 대한 제사를 지낸다? 중국. 그치? 중국 그러면 안 되고 명나라까지는 해줘야지. 명나라 신종과 의종. 신종 만력제와 의종 숭정제. 자, 익숙하지 않은 거 아는데 자꾸 이렇게 제가 반복을 해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대명거사, 대명처사 또는 숭정거사, 숭정처사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랬잖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명나라가 망한 다음에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지킨다는 뜻이야. 청나라의 항복한 조정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이런 거 기출문제 선지로 나왔다고 익혀두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자꾸 반복하는 거야. 소희야 눈 떠야 돼. 졸려갖고. 안 졸려? 졸리는 거 봤거든. 자.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한다고요? 다 없앤다. 말씀드렸잖아. 화양동서는 1695년에 갑술한국 유유에 만들어지고 그의 제자 권상아가 송시열의 유지를 받들어가지고 1703년에 만동이 만들지. 하지만 1704년에 창덕구에 있는 만달에서 숙종이 대부단 만들어 그랬던 게 기억나잖아. 그지? 그래. 그러니까 대부단이 있으니 만동묘 있다는 건 필요 없다는 거지. 그지? 사획서원 빼곤 다 철폐하는 거야. 결과 서원에 딸린 전지, 토지와 노비를 몰수하여 국가재정 확충하고 왕권 강화하면서 민생 안정에 기여하지. 잘못한 걸 한번 찾아봐. 정말 잘한 거 아니야? 자, 서원 정리를 조심하라고 그랬죠. 누구도 서원 정리 했다고요. 영조도 일부 했다고. 영조는 178개 했다고. 근데 대원군은 어떻게 한다고요? 600개에서 1000개를 없앤 거야. 정확한 기록은. 이때 뭐 서원 개수가 전산화된 게 아니니까 추정치밖에 없거든. 남긴 건 사획서원 47개 빼고 다 없앴으니까 대원군의 기억이 어마어마한 거지. 그러니까 아까 호포제도 봤지만 서원 정리도 봤지만 그러니까 선왕들이 사익을 한 거 함부로 없앨 수가 없잖아. 그건 선왕의 업적을 부정하는 거니까. 그것 빼고는 다 없애는 거지. 대원군은 어때요? 타협이 없는 거지 그냥. 타협이 없이 그냥 딱딱 근본적인 개혁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이 어떻게 할까? 쟤랑은 타협이 안 되는 거지. 방법 없는 거지. 잘라야지. 반면에 영조 때는 어떻게 할까? 기득권 세력 때는 어떻게 할까? 이 할아버지는 타협은 되는 말은 통하는 할아버지야. 그러니까 어때요? 그래 우리도 양보하고 니도 양보받고 이렇게 어때요? 그냥 공생할 수 있는 건데 대원군하고는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요? 대원군은 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경복궁. 목적 왕실 위험 회복과 국가 위신 제국을 목적으로 영건도감을 설치합니다. 고종 2년에 영건도감을 설치해 중건에 착수했고 원납정. 원에서 납부하는 돈 뭐야? 원납전이야. 이건 요즘 말은 뭐야? 기부금이야. 기부금. 하지만 겉으로는 원에서 납부하지만 실제로 뭐라고요? 원망하면서 납부했다. 강제 징수했다는 뜻이야. 돈이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당백전이죠. 원납전은 징수하는 거고 당백전은 남발합니다. 상평 통보도 무려 100배 가치였지만 실질 가치는 다 대여섯 배밖에 되지 않아 물가 폭등의 원인을 제공했고 1868년 당백전 사용을 금지합니다. 청나라 전을 수입해서 쓰기도 합니다. 당백전은 6개월 만에 발행이 중지되거든요. 흥선대원군이 정치는 잘했는데 경알못이야. 경제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안타깝죠. 외우셔야 됩니다.
결투전 경복궁 중군에서 재원 염출을 위해서 논 한 개월마다 100문씩 임시세를 징수하게 됐고 통행세, 성문세, 서울 4대문을 출입하는 사람들과 물품에 통행세 무슨 조폭이니? 그만큼 돈이 필요하니까 이렇게까지 했다는 얘기입니다. 벌목과 부역동원, 목재를 구하기 위해 묘지린 벌목하고 백성들을 토목공사 강제동원. 이러니까 이런 것들은 백성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할 수밖에 없겠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겠지. 양반들이 반발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백성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 때문에 반발할 수 있게 된 거지. 다시. 기타 정책, 경제개혁, 포구에서 세금 징수를 금지하고 도구 금지하고요. 도구 기억나? 특정 물품을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독점적 도매상인. 매점 매석 안 해야 되잖아요. 금지시키는 게 당연하지. 대토 소유를 억제합니다. 사회개혁, 사치를 억제하고 풍속개량. 그래서 의복과 신발 이런 걸 다 개량합니다. 옷의 소매가 너무 넓은 걸 좁게 하고요. 또 하나 담뱃대 길이도 줄인 사람이 흥선대원 거예요. 골때리. 조선 후기쯤 되잖아. 조선 후기에 담배가 들어오잖아요. 담배를 피울 때 프레스티지. 위신이 높이려면 담뱃대 길이가 길어야 돼. 그래서 이때쯤 되면 1m가 넘는 담뱃대가 나와. 1m. 문제는 우리가 원숭이가 아니기 때문에 1m가 넘으면 어때요? 자기가 이거 불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불을 붙여줘야 돼. 그래서 담배를 필 때 항상 어린아이가 쫓아다니면서 화력 지원을 해줘야 돼. 그걸 연동이라고 불러. 담배 피우면 연기 나오잖아. 아이 동자. 아, 진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 노인네들 이거 1m가 담뱃대가 길면 이걸 빨아당겨서 불 붙이기 힘들지. 그러니까 연동이 이걸 해줘야 돼. 아동학대 아니야, 이거? 지들은 폐활량이 안 되니까 아이들한테 이걸 시켰다니까. 이거 담뱃대 길이도 잘라버린 사람이 흥선대원. 잘한 거지.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가, 얘기했죠. 얘기했으니까 됐고. 서원 정리 봅니다. 대원군이 서원 철폐했다. 사료 읽어보세요. 꼭이요. 그 다음에 호포제 읽어보셔야 되고요. 경복궁 타령. 에헤이야, 얼얼얼거리고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면 맨 마지막에 핵심이야. 경복궁 역사가 언제나 끝나 그리던 가족을 만나볼까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이 이제 백성들이 힘들어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료이기 때문에 알아두시고요. 오른쪽에 화양동 서원, 담백전, 남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흥선대원 연표 나와있죠. 3월 28일 날 비변사 폐지하고 65년에 29일 날 만동묘 제사 폐지합니다. 4월 1일 날 경복궁 중건. 요 어마어마한 조치들이 딱 5일 사이에 차차삭 명령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병인박해, 제네럴 서문을 격침, 정족산성. 이게 뭐야? 정족산성 전투가 뭐야? 병인, 양요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사창 설치하고 남현분 도굴사건, 오페레트 도굴사건이죠. 남현군묘 도굴사건 다른 말로 오페레트 도굴사건. 그 다음에 1860년에 이제 경복궁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지고 옮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호포제 실시는 70년에 하고 71년에 서원정리, 그 다음에 신미양요 마무리. 신미양요 마무리하고 뭐 했을까요? 척합이 세웠겠지. 그 다음에 이제 최익현의 상소로 이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계기로. 넘어갑니다. 대응군에 뭐를 한 거야, 지금? 대내적인 정책은 무슨 정치를 박살내고 세대정치의 모순점을 박살내는 걸 했잖아, 지금. 그럼 이제 대외적인 거 뭐야? 제국주의의 침략을 막아내야 되겠죠.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통상수교, 거부와 천주교 박해. 배경, 이양선 출마 아까 말씀드렸고요. 열강의 베이징 점령, 영푸 연합군의 베이징 점령 사건 등은 조선사에 위키죠. 왜? 아니 우리가 믿었던 청나라가 깨졌으니까 우리도 되게 불안한 거지. 1860년 러시아 연해주차하지. 러시아가 연해주차하지부터 1860년이야. 서양 열강과 국경을 마주하게 돼요. 서양 열강에 대한 위기의식과 사회 불안이 확산되었고요. 천주교 확산. 대원군 집권 이전부터 프랑스 선교사가 국내 접연. 어디라고요? 프랑스. 선교활동을 통해서 천주교 신자가 점차 늘어났고 의주, 동네 증지를 통해서 서양 상품도 불법적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병인, 박해. 배경 1864년 경흥에서 러시아인의 통상 요구가 있었고 프랑스 세력을 끌어서 러시아를 막을 목적으로 대원군은 천주교에 관대했어. 그러나 프랑스의 교섭 실패와 천주교에 반대한 유생들의 요구에 따라 9명의 신부와 8층의 신자를 처형하는 걸 병인, 박해.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일단 이해를 하죠. 일단 이해를 하고 외워야 되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흥선대원군이야. 안으로 문제는 내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잖아, 지금. 내가 왜 최고 권력자가 됐으니까. 실제로 해결을 많이 하잖아. 문제는 밖으로 덤비는 놈들. 흥선대원군 말을 들을 놈이 있을까? 애들이 막 조선을 먹으려고 막 오잖아. 흥선대원군이 헤이 맨 스탑! 여기까지. 뒤로 돌아. 가! 이런다고 어때요? 돌아갈 놈들이 한 놈도 없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여러분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야. 이 중에서 제일 무서운 놈이 어떤 놈이야? 태용, 어떤 놈이 제일 무서워? 자, 다구리야. 어떤 놈이 제일 무서워?
맨 앞에 오는 놈이 제일 무서운 놈 아닌가? 아니에요. 일단 그 놈부터 때려야 될 거 아니야. 제일 앞서 달려오는 놈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러시아입니다. 중국은요, 원래 제일 친한 나라였죠. 일본은요, 제일 무시하는 나라잖아요. 영국, 프랑스는요, 무서운 힘센 나라, 미국 힘센 나라인 건 맞지만 영국, 프랑스, 미국의 공통점은요, 우리나라 말고도 다른 식민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쉽게 말해서 인도를 포기하면서까지 조선을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어때요? 식민지가 아예 없지. 그러니까 가장 적극적으로 조선을 먹어야 되는 나라 어느 나라? 러시아야. 그럼 대원군이 일단 어느 나라부터 막아야 돼? 러시아를 막아야 되는데 잘 생각해봐. 러시아를 막을 힘이 있어 없어? 효도르 형이야. 힘이 없단 말이야 지금. 어떻게 해?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겠지. 근데 어떻게 해? 뭐 이윤석이나 한민관이 도와주면 도움이 되겠니? 효도르 자극해서 더 많이 맞지 않겠니? 이걸 막으려면 어때요? 힘센 러시아를 막아줄 수 있는 힘센 나라가 있어야 되겠지. 그 힘센 나라 보니까 어때요? 영국, 프랑스, 미국 아니면 없는데 근데 영국하고 미국하고 어때요? 연결이 안 되잖아 전혀. 아니 뭐 박지성이라도 있었으면 어떻게 한번 해볼 거고 박찬호나 추신수라도 있었으면 미국하고 한번 연결해 볼 텐데 이게 도저히 안 되잖아. 당시 우리가 이 나라들과 연결되는 유일한 끈이 뭐야? 프랑스야. 왜? 그래 천주교. 얘기했잖아. 유럽에서 프랑스만이 당시 천주교가 세력이 큰 구교, 가톨릭을 믿는 나라 중에서 제국주의 국가는 프랑스밖에 없었던 거지. 영국이나 독일이나 미국은 전부 다 뭐라고요? 개신교 나라잖아 지금. 그래서 프랑스가 우리나라에 천주교 많이 신분인들 보내고 신자들도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남종삼이라는 신자가 있었어. 성이 남씨지 남인이야. 천주교 남종삼이라가 이 사람이 이제 신부님과 대원군을 연결해 주려고 한 거지. 그래가지고 프랑스를 끌어들여 지금 막으려고 했는데 이게 잘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그리고 대원군이 여러 가지 계획하니까 양반들이 기승전결이 반발하겠지. 또 청나라에서 천주교 탄압에 소문도 들려오고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대원군이 결국 뭐 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천주교를 탄압하게 됩니다. 대원군이 권력 잡자마자 천주교를 때려잡은 게 아니에요. 흥선대원군이 처음에는 천주교를 뭐 하려고 했어? 이용하려고 했어요. 흥선대원군이 부인이 천주교 신자야 나중에 마리아라고 세례도 받아.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천주교를 몰랐던 게 아니라고. 근데 천주교를 이용하려고 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뭐 한다고요? 탄압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바로 병인 박해입니다. 생각해봐. 8,000명. 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산은 이 산이야. 에베레스트 산이 아니고 절두산이야. 산 이름이 헤드 컷 마운틴이야. 말도 안 되지. 어디 있어? 양화대교. 양화대교 알잖아. 거기 양화대교. 북쪽에 거기 절두산 순교 성지라고 있다고. 그럼 그 산 이름이 처음부터 절두산이었을까? 말도 안 되지. 아니 흥선대원군이 머리 자르고 어떻게 알았어? 절두산이 아니라 누에 고치 머리처럼 생겼다 그래서 잠두봉이라고 예쁜 이름이 있었어 옛날에는. 근데 흥선대원군이 여기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머리를 자른 거야. 그래서 저기 순교 성지가 됐고 박물관 만들어놨다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무슨 산이 된 거야? 절두산이 된 거라고. 얼마나 무서워. 8,000명을 죽였다는 거야. 신부 12분 중에서 9분 죽이고. 어마어마한 최대의 박해지. 이게 병인 박해.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우리에게 항의하는 거지. 이게 벨론의 서한이야. 그래서 또 우리 조선이 어떻게 한다? 꺼져라. 우리는 우리 법대로 한 거다. 라고 말하는 게 물러나고 고개 숙여 명령을 들으라. 밑에 조선 방어사령부와 프랑스 상대사령관에 주는 반박 경문이야. 언제? 병인 양이다. 사료는 읽으세요. 읽을 시간 없으니까. 이거 왼쪽에 통상수요 거부정책. 무슨 사도? 위정? 척사수상이지. 두목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이항로야. 이항로의 호가 화서야. 이게 뭐야? 화서 문집. 그래서 화서 집이야. 그의 제자쯤 되는 사람이 최익현이야. 같은 계통입니다. 예. 그 다음에 대운군의 양이 보국책 유시. 그 괴로움을 참지 못하고 만일 화친을 허락하면 매국하는. 화친하면 안 된다. 해독을 이겨내지 못하고 교육하면 망국. 나라 망하는 기지야. 침략자가 서울에 오는데 서울을 떠나면 안 돼. 왜냐하면 프랑스가 쳐들어왔다는 소문을 듣고 강화도로 우리 서울 여러분이 서울 사람이야. 강화도에서 배 타면 서울까지 왔대. 금방 오지.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노량진에 살고 있어. 양화진에 살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 편안하게 대원군 할아버지가 물리쳐 줄까 이러고 있겠니? 왜냐하면 착각하면 안 돼. 우리보다 훨씬 센 청나라도 어때요? 본진이 털렸지. 일본도 털렸지. 이 소문은 다 났단 말이야 이제. 근데 그 무서운 오랑캐가 우리 강화도까지 왔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가장이야. 보따리 챙겨서 피난 가는 거야. 그럼 다 피난 가버리면 누가 싸우냐 이거지.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언제 나온 거야? 병이냐 이렇게. 서양 오랑캐가 쳐들어오는데
나라를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몰아내고 서양 오랑캐를 몰아내고 유신의 이제 임금이 내리는 글 뭐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신미양요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사료는 읽어봐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서양 국가의 침략과 조선의 대응입니다. 병인 박해가 1월달부터 시작했잖아. 그리고 그해 여름에 7월달에 있었던 일이 뭐라고? 제너럴 셔먼호라는 미국 배가 길을 잃어가지고 무슨 강으로 왔다는 게 중요한 거야? 대동강. 대동강 뭐야? 평양. 일대로 와서 난동을 부립니다. 나쁜 놈들이. 우리가 길 잃은 사람들이니까 물도 주고 음식도 줬거든. 문제는 뭔 줄 알아? 우리가 준 음식이 뭐겠어? 물, 밥, 김치 뭐 이런 거지. 물은 정말 맛있었을 텐데 밥하고 김치 150년 전에 미국 놈들이 먹었다고 생각해봐. 가땜이지. 대동강 물 다 처먹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애들이 내려가지고 어떻게 한다. 우린 이거 못 먹겠다. 우린 맥도날드 해먹을 거야. 뭐 이러면서 민가를 습격하고 소, 닭 막 잡아서 처먹고 덤비는 사람들 막 죽이고 하는 거야. 어때? 우리 입장에서는 물에 빠진 놈 구해줬더니만 적반하장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 작은 배에다가 화약을 잔뜩 실어가지고 이때 평양감사가 박규수야. 머리가 좋잖아. 그래가지고 걔들 배하고 부딪혀가지고 어때요? 다 폭발시킨 거야. 그럼 배가 홀라당 불타지. 그럼 미국 선원들이 어떡할까? 캐리비안의 해적이라고 생각해봐. 수영 다 잘할 거 아니야. 다 강물에 뛰어들어. 오, 나는 이제 이것이 운명에 불에 타줄게.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 그래서 대동강으로 거슬러 올라와요. 근데 평양 사람들이 그 거슬러 올라오는 애들을 그냥 다 짱돌 찍어주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잔인하잖아. 잔혹동하잖아. 특히 이제 그 교과서를 고딩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너무하잖아. 그래서 그냥 불타서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데 사실은 평양 국민들이 그냥 다 때려줍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신미양요의 원인을 제공하죠. 그 다음에 병인양요. 병인 박해를 부시로 프랑스가 극동함대 조선을 파괴할까 사령관 로즈. 이름은 참 이쁘죠. 장미인데. 강화읍을 점령하고 병기 외규장각 도세했다. 이거 앞에서 다 했으니까 의기에 빼앗아가죠. 한성근과 양은수. 한성근은 문수산성에서, 양은수는 정족산성에서. 외우는 방법 문성근 이렇게 외우면 돼요. 문수산성에서 한성근. 자, 문성근이라고 유명한 배우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정족산성에서 양은수 격퇴합니다. 정족산성, 정족산에 뭐가 있어요? 뭘 외워야 돼? 정족산 사구도 있다니까. 거기 절이 있어. 전등사라는 절이 있어. 강화도에서 제일 멋진 절이지. 나중에 데이트 코스를 꼭 한번 가보세요. 되게 좋아요. 근데 절만 보지 말고 그 뒤에 계속 올라가. 계단이 있거든. 계속 올라가면 정족산 사구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두시고요. 그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양은수 비석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전 너무 여러 번 가봐서. 자, 그 다음 오페르트. 독일 사인 오페르트. 독일 사람이야, 오페르트. 얘가 여러 번 통상을 요구하다가 벤치를 맞은 거야. 장사꾼이야. 그래서 이제 프랑스 사람 페론. 통역과 길안내. 프랑스가 우리나라를 좀 아니까, 신부들. 미국인 젠키스, 얘는 돈을 냈어. 그리고 이제 140여 명의 다국적군을 끌어모았어요. 뭐 하려고 이제? 무덤을 도굴하려고. 왜? 딱 보니까, 오페르트가 딱 보니까 이 나라는 유교를 되게 중요시하는 나라잖아. 그러니까 뭐 하면 돼? 대원군 아버지 남인군의 무덤을 어떻게 도굴하면 이걸 구실로 어떻게 한다고요? 통상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정말 쓰레기 짓이지. 반해세 감정이 격화되는 계기가 됩니다. 통상학교 거부 정책. 이게 1868 순살해야 됩니다. 근데 대원군이 아버지 무덤을 옮길 때 그 명당이라는 영화에 잘 나오죠, 그죠? 아버지 무덤을 옮길 때 원래 거기 가야사라는 큰 절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다 불질러버리고 무덤을 만들 때 아주 튼튼하게 석회 같은 걸 해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놨어요. 애들이 어때요? 도굴이라는 게 보통 하룻밤 사이에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까고 있는데 갑자기 깡깡 소리가 나는 거지. 삽질해서 무덤을 흙을 닦았는데 깡깡 소리가 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충청감사 입장에서 큰일 난 거지. 자기 관할 구역에서 대원군 아빠의 무덤을 도굴당해봐 어떻게 되겠어. 충청감사가 이 소식을 듣고 충청 병영 군대를 이끌고 막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도망쳐야 되겠지. 그래서 도망간 겁니다. 실패를 끝났고요. 그 다음에 1871년에 오페르트 제너럴 셔먼 사건을 구실로 미국의 로저스가 쳐들어온 게 뭐라고요? 신미양요입니다. 초지진, 덕진진 점령하고 어디야? 강화도 초지진, 덕진진 점령하고 어디에서? 광성도. 여기에서 우리가 결사항전이야. 어제 외웁니다. 왜 결사항전이죠? 죽었거든. 350명이 죽습니다. 미군 해병대 겨우 3명 죽고요. 우린 350명이 죽어요. 거의 학살이야. 양하게. 이 다음에 척합이. 자, 읽어볼게요. 양이침범, 비전즉화, 주화매국. 개야 만년자손, 병인작, 신미림. 해석 나와있죠. 서양국에 쳐돈다. 싸우자는 화해하는 거. 화해를 주지 않아서 나라를 파는 것이다.
이거 병인년에 지었다는 얘기야. 그리고 내용은 병인년에 짓고 비석을 세운 거 뭐라고요? 신민년에 세웠다. 이런 뜻이야. 외우셔야 됩니다. 평가. 자주권을 지킨 건 맞아. 외세 침략을 막아냈어. 한결. 근데 와가 늦어지지. 자, 밑에 사료. 이런 거 사료를 잘 나오니까 남의 무덤을 파헤치는 것은 예의가 없는 행동이지만 무력을 사용해서 백성을 괴롭힌 것보다 나을 것 같다. 그렇게 하였다. 본래 관을 파오려고 했으나 너무 지나친 짓이라 생각돼 그만두었다. 미친 거 아니야? 이게 말이 돼 이게? 전부 지나친 짓이면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되지. 이거 누가 하는 말이야? 우리에게 석회를 팔 도구가 없었겠는가? 없었잖아. 어쨌든 이게 누가 하는 거야? 오페르트가 우리 배를 타고 이렇게 어디라고요? 오페르 도구 사건 어디라고요? 충남 예산군 덕산면이야. 그래서 어떤 책에는 예산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책에는 덕산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학생들끼리 싸우기도 하더라고요. 왜 싸우니? 예산군 덕산면이라고. 자, 다시. 그러면 우린 뭐라고 해야 돼? 덕산이라고 해야 돼. 덕산. 여기서 실패한 다음에 배 타고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영종도 와서 영종첨사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거야. 그래서 결단 내려서 우리 같이 통상하자라고 하는 거야. 그러자 영종첨사가 너 돌았니? 미쳤니? 너희 나라 우리나라 사이는 원래 왕래도 섰고 너네 지거나 있거나 원수진도 없는데 이번 덕산묘제 사건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사례지. 덕산묘제. 참말 수 없는 일이다. 내놈들과는 마지막에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 뭐야? 네 글자로 한자성으로 뭐야? 같은 하늘을 살 수 없다. 네 글자. 불구대천. 부모님의 원수가 불구대천의 원수잖아. 그 이전에 오페르트가 보낸 건 뭐야? 그걸 네 글자로 뭐야? 적반하장이지. 됐죠? 그다음에 약탈단 외교장과 고문서 145일 만에 반환. 이거 어때요? 박변평 박사님과 의궤. 기억나죠? 규장각 누가 만들었어? 정조. 창덕궁 있지? 하지만 왜 규장각 또 강화도에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지? 이거 약탈했다. 이거 외우셔야 되지? 박병성 박사가 1975년에 세상에 알리셨고 2011년 이거 돌아오는 것까지 보시고 그에 돌아가셨다니까. 그래서 외우셔야 됩니다. 뭐는 아니야? 직진은 아니라 그랬지? 직진은 프랑스 공사 플랑시가 돈을 주고 사갔기 때문에 이거 아니라고 했어요. 자, 어제은 장군 깃발 요것도 알아야 됩니다. 장수수자서의 깃발이 이때 신미야경 때 우리가 빼앗긴 거야. 이래서 미국 해병대가 미국 해사박물관에 이걸 전시하고 있었거든. 그랬을 때 이제 2007년이죠. 그때 문화재청장이었던 유홍준 박사가 유홍준 선생이 알잖아.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로 유명한 그 유홍준 선생이 문화재청장 할 때니까 여기 가서 어때 이걸 가지고 온 거지. 우리 거라고. 임대 형식으로 가져왔지. 그래서 반환된 거야. 이것도 알아두셔야. 이거 뭐? 이건 신미양요. 그 다음 척화비 알아야 되고 병인양요, 신미양요. 지도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정족산성, 문수산성 보시고요. 정족산성 다른 말로 삼낭성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문수산성은요. 문수산성은 지금 가보면 아무것도 없고요. 정족산성이 이제 전등사도 있고 볼 게 좀 많아요. 문수산성 휴양림 돼서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초지진, 덕진진 뭐 이렇게 보이죠. 광성진. 미군이 이렇게 밑에 지도 보세요. 맨 밑에가 초지진이 입구죠. 여기에 초지대교가 있거든 지금. 초지진. 그 다음에 이제 덕진진. 여기 털린 거지. 그리고 어디에서? 광성진에서 결사항전했다는 거. 이렇게 두셔야 됩니다. 그 정도 봐두시면 됩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강화도 지하까지 보죠. 예.